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빛나는 타인의 일상. 낯선 휴양지의 에메랄드빛 바다, 새로 산 외제차. 핸들을 잡은 손, 승진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는 동료의 얼굴. 그 순간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요?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가라앉는 기분.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왜 저들처럼 빛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급기야 당신을 낯선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열등감이라는 아주 위험한 감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의 괴물을 마주하고 그 괴물에게서 나를 되찾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의 이면에는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즉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죠. 즉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건강한 열등감은 나를 발전시키는 채찍이 되지만 통제 불가능한 열등감은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열등감을 증폭시키기에 너무나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씬만을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들이댑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초라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이 불공평한 비교 속에서 우리의 열등감은 건강한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괴물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하하며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괴물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밀어내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괴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물의 가면을 벗기고 내 삶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내 안의 열등감이 어떻게 구체적인 괴물의 형태로 변해 우리 삶을 잠식해 나가는지 그 위험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투사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아픈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의 결점이나 부당함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을 뿐이야. 분명 뒤에서 좋지 않은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며 타인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내 초라함을 잊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독리는 결국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자신조차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공포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이렇게 우리를 고립시키며 첫 번째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괴물이 사용하는 전략은 자기비하라는 이름의 사슬입니다. 투사가 밖을 향한 공격이라면 자기비하는 안을 향한 파괴입니다.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해봤자 안 될게 뻔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받을 상처가 두려워 미리 자신을 바닥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괴물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 이 속삭임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무력감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에 무거운 사슬을 채우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괴물이 보여주는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모습은 과보상이라는 가면입니다. 내면에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으니 겉모습을 과하게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명품을 걸치거나 SNS에 설정된 행복만을 전시하며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무시하지 마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꼴이죠. 하지만 이 가면은 쓰면 쓸수록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쓴 가면을 보고 박수를 칠수록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나이, 초라함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우리에게 가짜 성취감을 먹이로 던져주며 우리가 진짜 나를 돌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괴물이 조종하는 대로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는 비극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를 잠식하던 괴물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 거대한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반전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등감을 나를 파괴하는 적이자 도망쳐야 할 재앙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괴물은 사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더 잘 살고 싶다고 외치던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일그러진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괴물이 그토록 사납게 날뛰었던 이유는 당신이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하고 싶다는 아주 건강하고 인간적인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타인을 공격하거나 나를 가두는데 잘못 사용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괴물의 가면을 벗기는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을 아주 차갑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리 두기입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순간에 누구를 보며 어떤 부분에서 초라함을 느끼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그냥 기분이 나빠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유창한 발표 실력을 보니 내 부족한 표현력이 부끄러워지는구나라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공포였던 괴물이 실체를 가진 작은 문제들로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달러 fx 달러의 결과값은 입력값 달러 x 달러에 따라 달라지듯 당신의 인생도 타인이 달러 x 달러 값이 아닌 오직 어제의 당신이라는 달러 x 달러 값을 대입할 때만 진정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반전은 바로 인정의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부럽고 내 모습이 초라해서 아프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를 조종하던 괴물은 힘을 잃고 작아집니다. 괴물은 열등감을 숨기려 할 때 가장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만이 성장의 양식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열등감을 나를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로켓의 연료로 삼으세요. 괴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제 아래에서 당신을 지키고 전진하게 만드는 든든한 야생마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어둠 속에서 찾아내야 할 진짜 빛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 안에 남은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한 우리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며 나를 갉아먹게 방치하던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괴물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고 그 사나운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아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괴물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은 근심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이 부족함과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도 그래도 나는 나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은 비로소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그것을 나는 아직 채울 공간이 많이 남았구나라는 희망으로 바꾸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느끼는 그 강렬한 부러움은 사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너도 저 별처럼 빛날 자격이 있어. 그러니 이제 움직여봐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주세요. 부족해도 괜찮아. 그 결핍이 나를 완성할 최고의 재료가 될 테니까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비교되기 위해 존재하는 전람회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그 서늘한 열등감이 내일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뜨거운 엔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괴물을 깨워 당신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달려나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